8월 29일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 방송 금요일 첫 방송 야구랑 뭐 농구랑 해가지고 축구도 제가 살짝 언급할게요. 오늘 제가 10폴더 받은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일본 야구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야구 야쿠르트와 히로시마 경기부터 하겠습니다. 야쿠르트는 다카다시 나오고 히로시마는 모리 나옵니다. 자, 다카다시 올 시즌 성적 쏘쏘한데 히로시마 상대로 2번 던졌고 한 번은 3이닝 한 번은 6이닝 이렇게 던졌어요. 6이닝 무실점 해가지고 1승 챙겼고 그게 직전 경기입니다. 8월 15일날 히로시마랑 붙었어요. 리턴 매치예요. 모리도 8월 15일날 7이닝 2실점 패전, 다카다시는 6이닝 무실점 승전. 리턴 매치. 자, 모리는 야쿠르트에 조금 약해요. 계속해서 점수를 주고 있고 다카다시는 최근에 점수를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고 그 전에 한 4경기 정도 안 주고 있는데 그 전에는 조금 많이 헤맸어요. 최근에 안정세를 찾고 있고요. 선발로 보면은 지금 상대전도 그렇고 최근 전력도 그렇고 다카다시가 앞서는 건 사실인데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최근 야쿠르트의 방망이가 과연 야쿠르트한테 약한 모리 상대로 좀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이 경기 어쨌든 선발로 보면은 다카다시가 조금 더 앞서긴 하고 해서 야쿠르트 역배 쪽을 보고 싶은데 방망이 때문에 역배까지 보다는 풀엔 쪽으로, 그리고 언더오버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코하마와 주니치. 요코하마는 잭슨 나오고 주니치는 야나기 나옵니다. 잭슨은 주니치 전에 좋아요. 18.1이닝 동안 4자책점, 방어율 1.96, 1승 챙겼고, 야나기는 올 시즌 요코하마는 첫 등판입니다. 그리고 잭슨은 꾸준하게 1점에서부터 4점 사이 점수를 꾸준하게 주는 투수고, 야나기는 최근 4경기 연속으로 컬스입니다. 엄청 페이스 좋고 9경기 연속으로 5이닝을 던져주고 있어요. 꾸준하게 그냥 던져주는 투수라 보면 됩니다. 이 경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이제 한신과 요미우리 경기부터 하겠습니다. 한신 오타케 나오고 요미우리 야마사키 나옵니다. 자, 직전 경기에 둘 다 무너졌습니다. 오타케는 4이닝 7실점 패전 히로시마한테, 그리고 야마사키는 직전 경기가 또 이번에 붙는 한신이었어요. 한신전에서 4이닝 4실점 8월 15일날 했고, 그런데 야마사키는 직전 경기는 패전이었지만 올 시즌에 야마사키가 22이닝 동안 한신 상대로 7자책점 2.86, 그리고 10경기로 늘려보면 61.2이닝 동안 1.90입니다. 한신전에 강했어요. 강했고, 그리고 오타케는 요미우리 전에 올 시즌 한 번 던졌는데 8이닝 동안 무실점 했습니다. 잘 던졌죠. 그런데 삼진도 못 잡았고 포볼도 안 줬어요. 그냥 계속 맞춰 잡은 겁니다. 8이닝 무실점 0삼진 승리 투수. 그리고 최근 5경기 요미우리전 30.1이닝 동안 방어율 3.56. 만약에 8이닝 저거 빼버리면 8이닝 무실점 빼버리면 22이닝 동안이기 때문에 방어 5점대로 올라갑니다. 이번 연도 요미우리전 제외하면 썩 좋지 않았어요. 1승 2패였어요. 4경기 동안. 그래서 이번 경기는 선발로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안정성은 요미우리의 야마사키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경기 무너졌고, 하지만 푹 쉬다 나왔고, 둘 다 한신전 강한 야마사키랑 직전 경기 조금 털렸기 때문에 전 이번 경기 야마사키가 직전 경기 복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미우리가 4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한신의 오타케는 최근에 6연승 하다가 직전 경기 개털린 거예요. 4이닝 7실점. 그래가지고 6연승 뒤에 첫 패배
있고, 보통 이런 투수들은 전승하다가 한번 져버리면 연패하는 경우도 흔하게 나옵니다. 그죠? 다만 오타케가 올 시즌 홈 전승인데 뭐 한번 깨졌으니까 이번에도 뭐 홈 전승도 깨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뭐 불안하고 애매하지만 요미우리 프렌 쪽이 조금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니포넴과 라쿠텐. 니포넴은 기타야마 나오고, 그리고 라쿠텐은 쇼지 나옵니다. 쇼지가 올 시즌에 그 패배가 없어요. 패배가 없고, 그리고 니포넴전에 13이닝 2자책점 두 번 나와서 두 번 다 이겼어요. 그리고 니포넴의 기타야마도 12이닝 동안 라쿠텐전에 12이닝 동안 2실점 1승 1패 둘 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다만 니포넴의 기타야마는 올 시즌에 홈런을 7방인가 밖에 안 맞았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홈런 3방 맞았어요. 소벤과 라쿠텐전, 이번에 붙는 소벤과 라쿠텐전에 홈런 3방 맞았는데, 저 두 팀의 공통점은 좌타자들이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야마는 좌타한테 약하다는 거를 최근에도 그렇고, 오르는 투수니까 유추해 볼 수 있죠. 이번 경기도 라쿠텐전이고, 라쿠텐은 최근에 뭐 49점 뽑고 있죠. 10경기 동안 좌타자들이 거의 다 뽑아요. 이번 경기도 니포넴이 극정배이긴 한데 전 라쿠텐 프렌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아마도 기타야마를 어느 정도 공략하지 않을까. 최근 홈런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얘가 117이닝 동안 홈런 7방 맞았는데, 그럼 뭐 거의 뭐 한 18이닝, 그렇죠? 17이닝 18이닝 동안 맞아야 될 홈런을 한 방씩 맞는데 최근 11.2이닝에 3방을 맞았어요. 17이닝에 한 방 맞는 애가. 요건 조금 통계로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번 경기 왜 니포넴이 극정배인지 모르겠습니다. 타격 상승도 라쿠텐이 더 좋아요. 니포넴은 우타밖에 없어요. 잘 치는 타자가. 좌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라쿠텐은 최근에 좌타가 잘 친단 말이에요. 이 경기는 배당이 너무 이상하긴 한데, 라쿠텐 프렌이나 라쿠텐 역배나 라쿠텐 1 정도 가는 것도, 제 배당이 이상하면 1이 잘 뜨더라고요. 1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이브와 오릭스 경기입니다. 세이브 다카시 나오고 오릭스 구리 나옵니다. 자, 구리가 세이브 전에 잘 던져요. 구리는 올 시즌에도 18.2이닝 동안 4자책점 3번 나와서 패전 없이 1승, 그리고 작년에는 완봉승 한 번으로 끝냈어요. 잘 던진단 말이고, 다카시는 오릭스전에 상당히 좀 불량합니다. 올 시즌에도 18이닝 동안 7자책점 3번 나와서 2패. 그죠? 최근에 7월 30일 날 던졌는데 6이닝 5자책점 패전. 그죠? 안 좋아요. 직전 경기도 많이 맞았고. 그리고 58.2이닝 동안 오릭스전에 10번 나와서 3.84 승리 없이 6패입니다. 세이브전에 겁나게 약하고, 다카시는 오릭스전에 겁나게 약하고, 구리는 세이브전에 겁나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상대 전적은 오릭스가 유리하다. 그런데 세이브의 다카시가 직전 경기 8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고, 구리는 5이닝 3실점 라쿠텐전에 패전을 했습니다. 그럼 뭐 직전 분위기는 세이브 투수가 좋고 상대 전적은 오릭스 투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타격 상승은 별로 안 좋고, 그죠? 세이브 방망이는 뭐 1년 내도록 안 좋습니다. 쟤는 어쩌다가 뭐 한 번씩 터지는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번에도 못 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잘 칠 가능성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카시가 뭐 6패긴 하지만 상대 전적이 6패이면 방어율이 막 4점대 5점대 찍는 건 아니니까요. 방어율 3.84니까 6이닝에 한 2에서 3점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경기 지바와 소뱅 경기입니다. 지바는 보스 나오고 소뱅은 우아사와 나옵니다. 보스 소뱅전에 완전 개밥입니다. 16이닝 동안 9자책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와사와도 지바전의 개밥이에요. 12.2이닝 동안 7자책점, 2전 1패고 30.1이닝 한 5경기 동안 지바전에 홈런 8방 맞았습니다. 제 지바전에 이상하게 지바전만 만나면 홈런을, 지바만 만나면 홈런을 맞는다는 거예요. 우와사와는. 그리고 우와사는 근데 3연속 지금 승리 투수를 달리고 있고 최근 흐름은 되게 좋다. 보스는 7연패 중이고 4달째 승이 없어요. 홈승이 없습니다. 원정에서 2승하고 계속해서 7패 7연패 중입니다. 지금 4달째 승이 없고 이번 경기 조금 애매하죠. 뭐 우와사와가 최근에 분위기 좋긴 한데 홈런을 지바 상대로 너무 많이 맞고 있고, 아무래도 우와사와가 우타자라서 좌타 위주인 지바한테 살짝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실점을 많이 주는 건 아니고, 그죠? 근데 보스는 얘는 상대 전적도 안 좋고 최근에 계속해서 연패 중이고, 선발로 보면 소뱅이 살짝 나은 것 같지만 뭐 누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죠? 이 경기는 아무래도 지바 보스도 뭐 일정한 실점을 항상 해주고 있는 투수라서 실점이 좀 있을 것 같고, 우와사와도 최근 4경기 3연승 하는 동안 너무 잘 던졌어요. 얘 바로에 맞지 않게 좀 잘 던졌고, 지바 상대로는 홈런 장타 허용이 많기 때문에 얘도 하던 대로 홈런 한두 방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버 추천드리고, 국내는 자 임창규와 정현우가 붙습니다. LG랑 키움. 자, 임창규는 지금 계속해서 잘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뭐 구위가 예전에는 빠를 때는 150km까지 찍었어요. 근데 150씩 계속 찍다 보면 얘가 제구가 안 잡혀서, 얘도 제구가 썩 좋은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체인지업이랑 뭐 이런 걸로 볼 배합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얘는 그 FA, 착한 FA죠. 정말 잘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응원한 투수입니다. 임창규. 얘 너무 좋아요. 전 얘가 너무 좋고, 최근에 얘도 지금 14경기 연속으로 5이닝을 먹어주고 있어요. 정말 안정적이죠. 점수도 많이 안 줘요. 뭐 14경기 연속 5이닝이라고 해도 8이닝, 9이닝에 찍는 게 아니라 보통 5이닝, 6이닝, 많으면 7이닝 막 이래요. 점수도 만 1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주고, 줄점수 주고, 어쨌든 실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선발 투수의 역할을 해주는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테랑답죠. 그리고 정현우, 얘는 뭐 시즌 초반에 좀 반짝했다가 이제 아무래도 신인이다, 루키다 보니까 이제 부침이 많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하는데, 어쨌든 실점이 좀 많습니다. 직전 경기도 삼성전에 4이닝 동안 4자책점, LG전에도 2번 나와서 9이닝 동안 8자책점입니다. 한 번은 잘 던졌어요. 한 번은 5이닝 1실점 패전, 한 번은 4이닝 7실점 패전, 1점 주고 졌고 7점 주고 졌고 2번 다 졌어요. 어쨌든 근데 한 번 잘 던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무조건 못 던진다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LG의 임창규도 뭐 키움 상대로 4번 나와서 2승 1패 25이닝 7자책점 뭐 소소하죠. 선발로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뭐 관록이 있고 경험 있는 임창규가 유리한 건 사실이고, LG가 뭐 이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 한 4연승 했다가 한 번 지고 5연승 했다가 한 번 지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지금 2연승 중인데 뭐 통계로 보면은 뭐 또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타격 상승은 오히려 키움 쪽이 유리합니다. 그죠? 키움은 다 좌타자예요. 상위 타선이 잘 치는 용병 빼고. 그래서 임창규가 의외로 말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 폰세 보셨죠? 폰세 키움 타선이 점수 줬어요. 어제 2점인가 3점 줬습니다. 좌타선에. 임창규도 그러지 않으란 법이 없고, 그죠? 그리고 임창규가 지금 키움전에 너무 많이 던졌어요. 얘가 지금 139이닝, 140이닝 던졌는데 키움전에 25이닝 던졌습니다. 그죠? 6분의 1 이상을 던진 겁니다. 많이 던졌고,
갈수록 키움 애들이 임창규를 초반에는 무실점 2번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3점씩 내고 있어요. 점점 임창규를 공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눈에 익으니까 공이 그렇게 빠른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공략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되고, 정현우 또한 점수 맨날 주고 있죠. 좌투수라서 좌타자한테 유리하긴 한데 LG 상대로 뭐 점수 무실점으로 막은 적도 없고 길게 간 적도 없으니까 얘가 뭐 길게 간다고 해도 5이닝이라고 보고 있고, 뭐 불펜 싸움 가면 또 LG 유리한 건 당연한 건데, 이번 경기는 뭐 저는 오버 쪽은 좀 안전하지 않나 싶고, 승패는 패스를 하고 소액으로 키움 전반 승하는 거는 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좋죠. 보진 않았는데 배당 좋을 거예요. 아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키움 전반 승 한번 노려보십시오. 그리고 SSG와 NC입니다. SSG는 화이트, NC는 김노곤 나옵니다. 뭐 화이트는 꾸준하게 그냥 뭐 한 6이닝, 7이닝, 뭐 5이닝 1점, 2점 이렇게 주는 투수, 계산이 서는 투수고, NC의 김노곤은 뭐 고무줄이죠. 잘 던지 초반에 나와서 조금 반짝하다가 계속해서 키우고 나가다가 최근 2경기 또 5이닝 1실점 2번 연속했어요. 그죠? 그런데 김노건이 얘가 문제가 뭐냐면 홈과 원정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홈에서 방어율이 3.56, 원정은 11.88, 거의 10이에요. 그러니까 3이닝당 4점씩 준다는 거거든요. 3이닝만 내려가면 4점 주고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정에서 지금 또 원정이죠. 거기다가 탁구장이죠. 거기다가 김노건은 체인지업 투수입니다. 지금 팀 선배 신민혁처럼 쟤도 체인지업 투수예요.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 체인지업만 따지고 보면 신민혁보다는 김노건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이 없죠. 그래서 아마 탁구장 와가지고 체인지업은 잘못 밋밋하게 들어가면 무조건 장타예요. 체인지업은. 그래서 이 경기 뭐 화이트는 꾸준하게 던질 것 같고, 김노건은 원정이 워낙 안 좋고 또 체인지업 투수고 하면은 뭐 SSG가 큰 이변 없이 이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SSG 승 보고, 롯데와 두산 경기입니다. 롯데는 벨라스케즈 나오고 두산은 로그 나와요. 자, 벨라스케즈가 직전 경기 뭐 승리 투수가 됐죠. 그때 롯데가 12연패를 깨는 경기에서 벨라스케즈가 승리 투수가 됐어요. 6이닝 4실점 했을 거예요. 근데 저 경기는 죽은 경기죠. 롯데가 완전히 초전 박살 냈잖아요. 뭐 17대1로 이겼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이겼고, 그냥 6이닝 던지는데 의의가 있었던 거고, 아직까지는 한국 야구에 적응을 덜한 그런 느낌이에요. 공구속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적응을 덜 됐다, 이런 느낌이고, 근데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때 완전 쾌투할 가능성도 있고, 두산은 어제 경기 연장 가가지고 이제 끝내기 안타로 연패에서 벗어났고, 오늘은 팀의 실질적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로그가 나오는데, 로그가 롯데전에 엄청납니다. 27이닝 던졌는데 방어율 1.67, 4번 나와서 3승, 패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2번은 14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씩 2번 던진 걸로 기억해요. 좋다, 잘 던진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로그도 너무 많이 던졌어. 145이닝 던졌는데 27이닝을 롯데전에 던졌다며, 롯데도 이거 완전히 그 호구 잡힌 거 한번 풀 타이밍이 되긴 했거든요. 5번 연속 또 당하겠습니까? 하지만 벨라스케즈와 로그의 안정성을 비교해보면 로그가 조금 더 앞선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롯데 팬이지만 이 경기는 아무래도 두산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산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KT와 기아 경기. KT는 패트릭 나오고 기아는 내일 나요. 자, 패트릭은 기아전에 던진 적이 없고 한국 와서 크게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으로 5이닝 이상씩 던져주고 있고, 그죠? 직전 경기에는 6이닝 1실점 던지면서 두산전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잘 가다가 직전 경기에 LG전에 개뚜드려 맞고 내려갔죠. 5이닝 동안 6실점 4자책점. 제가 이때 LG 이길 거라고 했었거든요.
해서 두둑 맞았다. 간만에 한번 터졌다고 보시면 되고, 기아 내일은 KT전에 올 시즌에 한 번 던졌어요. 6이닝 무실점 4월달에 던진 거예요. 옛날에 던졌고, 근데 얘가 작년에 KT전에 23이닝을 던졌어요. 2승 2패를 했는데, 웃긴 게 얘가 23이닝 동안 16실점을 했는데 자책점은 2자책점밖에 안 됩니다. 저기 두 번 진 경기가 비자책 대량 실점 경기가 두 번 있었어요. 이상하게 기아 내일은 KT 만나면 조금 꼬이는 경기가 좀 나옵니다. 이번 경기도 직전 경기 무너졌겠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패트릭도 저는 한 5이닝 정도는 막아준다고 보고 있고, 내일도 이번 경기 길게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펜 싸움 들어가는데, 양팀 다 지금 투수 운영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양팀 필승조들이 전부 다 연투 걸렸습니다. 박영현은 연투가 아닌데 2이닝 동안 공을 많이 던졌고, 승리조들이 조상우는 뭐 3연투고, 뭐 정혜영, 뭐 전상현 이런 애들 다 연투예요. 그래서 투수 운영을 누가 잘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경기는 나뉠 건데, 저는 우리나라 10개 구단 감독 중에서 투수 운영 제일 잘하는 감독은 이강철 감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LG 영경엽 감독이 워낙 자원이 많아가지고 누가 나와도 다 막아주는데, KT에는 막아줄 수 있는 투수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절묘하게 잘 씁니다, 투수 운영을. 그래서 이범호 감독이야 뭐 작년에 그냥 빵빠따의 힘으로 그냥 한 거고, 자기 한 것도 별로 없이 올 시즌에는 확실히 2년차라서 조금 바닥을 보이고 있죠. 투수 운영 힘들어요. 요거 투수 운영전으로 가면 저는 아무래도 이강철 감독한테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다만 KT의 타자들은 오른손 투수공 존나게 못 칩니다. 다만 내일이 KT 만나면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그런 거 한 번 더 믿어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KT 프렌의 언더 오버는 의외로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발들이 뭐 1, 2점씩 주고 내려와도 불펜에서 요거 터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다음 경기 이제 하나와 삼성 경기. 하나는 황준서 나오고 삼성은 이승현 나옵니다. 황준서는 직전 경기 6이닝 무실점 무사사구, 이게 중요해요. 무사사구 삼진 6개 승리 투수 SK전 잘했죠. 그리고 이승현은 직전 경기 4이닝 5자책점 패전 투수 했습니다. 둘 다 기복이 좀 최근에 있고, 이승현은 기복이 그렇게 많은 투수는 아닌데 최근에 퐁당퐁당 하고 있고, 이번에 잘 던질 차례예요. 그리고 황중서는 4번 중에 1번 잘 던져요. 이제 지표 보면 XXX5, XXX5, XXX5 막 이런 식이에요. X 할 때는 보통 막 한 2이닝을 잘 못 채웁니다. 이번에 직전 경기 잘 던졌으니까 이번에 못 던질 차례가 맞는데 좀 애매하죠. 애매해요, 경기는. 근데 하나가 5연승 중이고 삼성이 또 연승이 끝났고,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지표대로 본다면 하나 황준서는 못 던질 가능성이 높고, 삼성 이승현은 잘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승에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